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요, 돈이 따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서 고생.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좀 여유있게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서 고생.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겨. 이렇게 어렸을 때 어른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죠. 네. 고생도 해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거는 그런 고생하고는 좀 다른 그런 고생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지 맙시다. 네,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성장과 부와 행복을 다 이루는 우리 따르릉 TV 애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서 고생 지금부터 스타트.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도 국민연금 내잖아요. 야, 국민연금 그거 낼 때, 야, 우리 때는 그거 바닥나가지고 그거 돈 못 받는데,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야기 되게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생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 네, 이렇게 나눠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아. 나는 좀 운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고생이란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해서 이것저것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년 후면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20년 후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이거나 앞으로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가 잘못돼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맞벌이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미리 고생하는 거죠. 미리 고생. 저는 진짜 미리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 그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복귀를 할 때 진짜 너무 그 경력 단절이 되는 이제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애 낳으면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미리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고생이죠. 걱정한다는 거예요. 둘째 낳고도 그랬고. 근데 첫째 낳고도 방송을 잘했고, 둘째 낳고도 방송을 더 잘하고 있고, 그때보다도 더 저는 지금 더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보다도 더 잘 되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았는지 나 안 될 거야.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안 될 거야. 나 애 낳았으니까 안 될 거야. 나 둘째 낳았으니까 안 될 거야. 나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이런 미리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하고 근심한다고 하고 그 일이 만약에 풀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 근심 해야 돼요. 그런데 걱정 근심 하더라도 사실 그 일이 풀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 일을 빨리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연구를 하는 게 더 낫지.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리 고생. 미리 고생. 돈이 따르지 않는 고생입니다. 또 거듭 고생.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할 걸 그랬어 하고 후회하며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듭 고생. 과거의 것에 연연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걸. 내가 그때 그 일을 선택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걸. 내가 그때 그거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과거의 것들.
그런데 그거를 또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후회하는 거는 또 비슷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잘 될 수 있어요. 네. 선택은 후회가 없는 거죠. 모든 경험은 그것만으로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 좋은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했든, 내가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돌아왔든, 사실 그거는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거듭해서 다시 생각해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서 고생은, 만약에 당신은 괜찮아요,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데요, 제 가족 중에 이런 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라거나, 어, 당신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데요, 제 친구는 이런 일로 좀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라면서 불행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큰일이에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고생을 하는 거죠. 사서 고생. 나에게 닥친 일도 아니에요. 남의 불행을 마치 내가 사서 내가 고생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고생, 불행을 내가 왜 사야 되는 거냐는 거죠. 사지 맙시다. 저도 예전에 진짜 많이 샀어요. 이런 고생 정말 사서 고생했어요. 야,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됐으니까, 야,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서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네, 돈을 부르는 말버릇, 이 책 읽으면서 진짜 너무 왜 내가 그 전까지 돈이 왜 많이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저는 지금 해답을 좀 얻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MC도 보고 또 사회생활도 빨리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 어, 사실 남는 게 사실 버는 것만큼 많지 않았고, 또 방송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많이 부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고생 세 가지,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고 있었어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 공부하면서 경제 공부, 소통 공부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요 챕터를 읽으니까 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절대로 저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저는 어떤 일이든 지금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멋진 일인 거죠. 너무 멋지더라고요. 음. 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을 찾아서 하는 달인이 되는 건데요. 정말 이상하고 쓸데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굳이, 네, 사서 고생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길 바랍니다. 말하는 당신도 불행해질 뿐이고 듣는 사람도 기분만 우울해지니까요.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오는 운이 나빠질 뿐이래요.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 내 운이 나빠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거는 이제 버려두시고요. 그래서 나 미래에 내가 직장 없이, 너 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니까, 나 걱정 없이 살아야 되니까, 나 지금부터 돈 모아내야 되고 난 저축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돈 모으지 마세요. 그거는 돈을 모으는 동기부여 자체가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행을 버는 건데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올 리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유럽 여행을 갈 거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여행을 갈 거야. 부모님에게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네,
뭐 좋은 여행을 시켜드릴 거야. 난 효도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사줄 거야.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남편과 함께 정말 좋은 곳을 여행하고 노후에 여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면 그 동기부여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값지고 기쁘잖아요. 동기부여가 돈을 버는 동기부여가 불행하느냐, 그 돈을 버는 동기부여가 행복하고 기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의 속도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속도, 진짜 맛없는 음식을 내가 억지로 먹는 속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나이에 연금을 내가 받으면, 이 연금으로 나는 어떻게 좋은 곳에 쓸까? 나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어떻게 즐거운 곳에 이 연금을 쓰면서 살까?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 있나요?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말해봅시다. 바빠 죽겠다. 바빠 죽겠다와 잘 나가다 보니 바쁘네. 이 말의 차이점 여러분 느껴지세요? 바빠 죽겠어. 잘 나가다 보니 바쁘네. 네. 너무 바빠요. 없는 살림에 먹고 살려니 정말 바쁘네요. 약간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데도 돈이 없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뜻합니다. 자, 바쁜데도 돈이 없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래요. 엄청나게 바쁜데 나한테 돈이 없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대부호인 빌 게이츠가 너무 바빠요라고 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지만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는 사람이 저 너무 바빠요라고 한다면 왜 바쁠까?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라는 말은 빌 게이츠 정도가 되어야 하는 말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바쁘다는 말 저도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쁘다는 말 하지 맙시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빠라는 불행 언어를 쉽게 중얼거리니까 더 불행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시간마저 가난하다면 그건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대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내가 쓰고 싶은 시간마저 없어. 난 시간에서도 너무 가난해. 이거 너무 최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강의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해주는 사람인데요.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말 바빠서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그러면 곧장 이렇게 답한대요. 전혀요. 저희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진심으로 즐겁고 감사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탄했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니 정말 멋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응원을 보내준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힘드시겠다. 너무 바빠서 요즘에 너무 바쁘시죠. 우리 사실 인사 치레라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바쁘시죠? 아니 전혀요. 전혀요. 네, 저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전혀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또 밝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일 때문에 바쁜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인 거죠. 네. 사실 직장에서도 사실 일이 바쁘다는 건 때로는 사실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장에서 바쁘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고요. 감사하고 기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말버릇이 이렇게 조금씩은 바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음. 모두가 사실은 바쁩니다. 그런데도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담지 않고 묵묵히 일하니까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 온 세상 일을 다 떠맡은 것처럼 불행한 말버릇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바빠 죽겠어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은 이제 쉿, 네, 전혀 바쁘지 않아요. 네, 저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버릇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사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돈을 벌어야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거든요. 처음부터 돈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빴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바빴지만 행복하게 일하니까, 기쁨으로 일하니까 그게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정말 최고의 비결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면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라며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멋진 말이 아니에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면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멋진 일을 하는데 왜 돈이 필요 없어요? 내가 멋진 일을 하는데 멋진 일을 하는 것만큼 돈을 벌어야죠. 멋진 일을 계속하려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벌면 아무리 멋진 일이라도 계속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맞아요. 돈을 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이 멋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연극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연극하시잖아요.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정말 돈을 벌지 못하면 연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죠? 결국은 조금씩이라도 공연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사실 이제 연극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아내나 남편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준다거나, 사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멋진 일을 하는 이상 돈도 제대로 벌자. 멋진 일을 하는 이상 돈도 제대로 벌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제대로 벌자.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뜻한대요. 우와. 가슴이 아픈 얘기긴 한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뜻한다. 이 일에서 싹을 틔울 때까지 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릴까? 라고 열심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만만치가 않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똑같은 인형을 1000개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드는 인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뭐가 인기가 있지? 어떻게 내 거를 홍보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기 위해 SNS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재고만 쌓이지 않도록 주문을 받은 후에 제작한다거나 유행에 따라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는 것 등 내가
인형을 만드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1000개나 만들었어도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는다면 이거의 일에 대한 방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나는 이 일에 소질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 나갈까?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세워 올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발전하면서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우와, 너무 멋지네요.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발전하면서 끝까지 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발전을 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계속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단순히 그냥 반복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쁜 점을 보완하고 더 좋게 고쳐 나가면서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 경험을 쌓고 발전하면서 계속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능률도 올라가고 기술도 향상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일의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네, 같은 일을 반복하기보다 발전하면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에도 사실 뭐 매일매일 출퇴근만 잘 해도 사실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부를 쌓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일에 있어서 매일매일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더 좋은 더 행복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안테나를 세우셔야 돼요. 그냥 반복하는 일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직장에서 끝까지 직장 다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맨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맨몸에도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멋진 것을 보는 눈, 멋진 이야기를 듣는 귀, 멋진 향을 맡는 코, 멋진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피부, 멋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의 손, 좋아하는 사람과 맞잡은 나의 손, 멋진 인생을 걷는 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다리, 멋진 일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나의 몸, 그리고 인간만이 부여받은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 네, 늘 잘 되는 나를 만드는 마법의 말하기 습관. 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말하기. 네, 결국 여러분들의 말버릇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돈이 따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서 고생.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빠 죽겠어가 아니라 잘 나가다가 보니까 바쁘네. 그렇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테나를 높여서 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미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예요.